쾅! 문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야, 문 열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스프레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쾅! 또 찼습니다. 열어. 안 열어.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1, 1, 9. 겨우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누가 문을 부수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문이 또 울렸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부서지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아는 목소리, 미영 씨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이름은 김복순.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석 달 앓다가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남편이 인복이 있었거든요.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서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3일 동안 눈물이 안 났습니다. 이상하게 나중에 다 끝나고 빈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야 울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들 현우는 뉴욕에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다닙니다. 월스트리트라고 하던가요? 거기 어딘가 바쁘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얼굴 보면 다행입니다. 전화도 잘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5분 넘게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현우가 미국 간 건 26살 때였습니다. 유학 간다고 했습니다. 박사 학위 따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취직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애 낳고 20년이 넘었습니다. 딸 지영이는 LA에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큰 병원 응급실에서 일합니다. 이해도 바쁩니다. 현우보다는 자주 전화하지만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 번. 목소리 듣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영이는 현우보다 늦게 갔습니다. 32살 때 레지던트 끝나고 펠로우십 한다고 잠깐 갔다 온다더니 그 애도 눌러 앉았습니다. 거기서 남편 만나고 거기서 자리 잡고 손주는 셋입니다. 현우한테 둘, 지영이한테 하나. 얼굴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영상통화로 가끔 보는데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정도. 나머지는 영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삽니다. 익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낮에 텔레비전 보고, 저녁에 또 밥 먹고 잡니다. 누구랑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습니다. 그게 제 하루입니다.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운 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제 삶이니까. 원래 이런 거니까. 3년 전부터 반찬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노인 식사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할 때 창피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권했습니다. 엄마, 그거 신청해. 매일 밥 차리기 힘들잖아.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그냥 해. 편하게 살아. 편하게.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편한 게 좋은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하라니까 했습니다. 배달은 매일 아침 8시에 옵니다. 배달하는 사람은 이미영 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작은 체구에 단정한 인상. 처음엔 그냥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벨도 안 누르고 저도 신경 안 썼습니다. 배달부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미영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반찬 맛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미영 씨가 아직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맛있더라. 다행이에요.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잘 드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영 씨는 매일 인사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왔습니다. 눈이 와도 왔습니다. 명절에도 왔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응. 미영 씨도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자식들보다 더 자주 본다니. 가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자녀분들 안 오세요? 응. 바쁘대. 멀리 계시구나. 미국. 둘 다. 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더 말하겠습니까? 자식들 바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 미영 씨가 반찬을 놓고 가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이상한 전화 받으셨어요? 이상한 전화? 네. 모르는 번호로 오는 거요. 검찰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전화 받은 적 있습니다. 한 번 검찰이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됐다고. 무슨 소린지 몰라서 그냥 끊었습니다. 한 번 받은 것 같은데. 왜? 미영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네.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끊으셔야 해요. 알았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예요. 요즘 이런 거 많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이 당하세요. 알았다니까. 걱정 마. 미영 씨가 한참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미영 씨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상한 전화 없었어요? 없었어. 택배 온다고 연락 온 것도 없고요. 없어. 낯선 사람 방문한 것도요? 없다니까. 미영 씨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저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걱정해주는 거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현관 비밀번호 혹시 생년월일이에요? 응. 왜? 바꾸세요. 뭘 왜 바꿔? 외우기 힘들게. 바꾸셔야 해요. 생년월일은 너무 쉬워요. 나쁜 사람들이 알아내기 쉬워요. 저는 미영 씨를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눈이 간절했습니다. 제발요. 바꾸세요. 저는 그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남편 기일로 4월 18일 418
미영 씨한테만 알려줬습니다. 이거야. 나만 알아. 저도 알면 안 돼요. 아니, 알아야 해. 내가 쓰러지거나 하면 어떻게 들어와. 미영 씨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이상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미영 씨가 고마워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CCTV예요. 뭐? 현관 앞에 달아드릴게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야, 그런 거 왜 달아? 무섭게. 요즘 나쁜 사람들 많아요. 달아두면 안심이에요. 필요 없어. 제가 달아드릴게요.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미영 씨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그냥 뒀습니다. 미영 씨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누르면 영상 나와요. 제 핸드폰에 앱을 깔아줬습니다. 낯선 사람 오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개인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이건 제 개인 번호예요. 회사 번호 말고요. 밤에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 미영 씨, 도대체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 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쓸쓸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조심하세요. 미영 씨가 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반찬 배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그 무렵 현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1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현우야. 잘 지내? 응. 바빠서 전화 못했어. 알아. 괜찮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잘 먹고 잘 자. 대화가 끊겼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도 저도 5년 넘게 일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인데, 제가 낳은 아들인데, 엄마, 돈 필요한 거 없어? 없어. 부족하면 말해. 보내줄게. 됐어. 연금 나오고, 반찬도 배달 오고, 별로 쓸데 없어? 응. 그래. 그럼 끊어. 바빠서. 그래.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허했습니다. 왜 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니까. 자식들 바쁜 거 당연하니까. 저녁에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지영아.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잘 지내. 바빠. 응급실 힘들지? 응. 힘들어. 근데 어쩌겠어. 해야지. 지영이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응. 먹어. 제대로 먹어. 대충 먹지 말고. 알았어, 엄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일이 너무 많아. 사람이 자꾸 죽어. 살리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자꾸 생각나. 뭐가? 아빠. 아빠 돌아가실 때 내가 옆에 없었잖아.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영이가 계속했습니다. 그때 내가 갔어야 했는데 바쁘다고 수술 있다고 안 갔잖아. 지영아, 그건 내 잘못 아니야. 알아, 알아. 근데 자꾸 생각나. 지영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자주 못 가서 엄마 혼자 두고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기 싫었습니다. 지영아, 응, 힘들면 좀 쉬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라 할 수도 없고, 보고 싶다 할 수도 없고, 응, 알았어. 엄마도 잘 지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빈 화면을 보면서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또 하루가 갔습니다. 내일도 비슷하겠지. 모레도, 글피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건 3일 전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반찬을 놓고 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골목에 검은색 승용차 본 적 있으세요? 검은색 차? 네. 앞 건물 주차장에 매일 서 있어요. 안에 사람이 타고 있고요.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 큰 차, 유리창이 까매서 안이 안 보였습니다. 저거? 네, 저거요.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 누가 주차해 놓은 거 아닐까? 며칠째 똑같은 자리예요. 그리고 안에 사람이 있어요. 가끔 담배 연기가 나와요. 저는 다시 봤습니다. 정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가 안에 있긴 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일까? 모르겠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미영 씨가 가고 나서 저는 창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를 보면서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건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말투. 네. 김복순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본인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어요. 대포통장이요? 그게 뭔데요? 범죄자들이 쓰는 통장이요. 김복순 씨 명의로 된 통장이 사기에 사용됐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안 하셨어도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도용당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좌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검찰에서 전화로 계좌번호를 물어보나? 그때 미영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이스피싱? 검찰 사칭? 절대 받지 말라고. 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김복순 씨, 이거 급한 건데요. 협조 안 하시면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요? 네. 수사에 협조 안 하시면
본인도 가담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가 협박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하던 눈, 제발 조심하라던 말.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더 할 말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미영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영 씨, 나야. 방금 전화 왔어. 검찰이래. 어머니, 그거 사기예요. 잘하셨어요. 끊으신 거 잘하셨어요. 미영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섭더라. 공범으로 처리한다고 하고. 거짓말이에요. 검찰은 절대 전화로 계좌번호 안 물어봐요. 그리고 협박도 안 해요. 그래? 네. 어머니, 오늘 전화 또 오면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내일 제가 좀 일찍 갈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차가 아직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건 하루 전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아침 일찍 왔습니다. 7시 반. 평소보다 30분 빨랐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응. 전화 또 안 왔어. 다행이에요. 미영 씨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복도 끝까지, 계단 쪽까지. 어머니, 저 할 말 있어요. 뭔데? 미영 씨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조심하세요. 내일? 네. 내일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가 뭔데? 미영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 검은색 차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사람이 둘이었어요. 둘? 네. 원래 한 명이었는데 오늘은 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건물 쪽을 계속 쳐다봤어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미영 씨,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안 좋아요. 미영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구청에 들렀다 와야 해서요. 근데 11시 전에는 꼭 올게요. 응. 그때까지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누가 와도요. 알았어. 진짜예요. 가스 점검이든 수도 점검이든 경찰이든 절대요. 미영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지. 미영 씨, 도대체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 미영 씨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조심하세요. 미영 씨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봤습니다. 미영 씨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차 쪽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찍었습니다. 차 번호판을. 그리고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차가 아직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그날 아침이 됐습니다.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밤을 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영 씨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복도 끝까지, 계단 쪽까지,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오늘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어제도 그랬잖아. 오늘은 진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뭔데? 미영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스프레이였습니다. 분홍색. 이거요. 호신용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들고 계세요. 야, 이게 뭔 짓이야? 무서워. 어머니, 제발이요. 오늘 하루만요.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미영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11시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만요. 제발이요. 저는 스프레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영 씨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도대체 뭔 일이야? 말해줘. 나중에요. 지금은 시간 없어요. 저 구청 갔다 와야 해요. 신고하러요. 신고? 뭘 신고해? 그 차요. 차 번호 신고하러요. 미영 씨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스프레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0분, 11시까지 3시간 가까이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우리 건물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마이너스 9시가 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현관문 쪽을 봤습니다. 9시 반.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 CCTV를 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남자가 보였습니다. 아까 차에서 내린 남자였습니다. 작업복, 가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가스 점검.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가스 점검이든 누구든 열지 말라고. 오늘 점검 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이 동네 전체 점검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공지했을 텐데요. 저 못 봤어요. 공지 확인 안 하신 분들 많으세요. 저희가 집집마다 다 돌고 있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네, 잠깐만요. 남자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러더니 멈칫했습니다. 아, 신분증을 차에 두고 왔네요. 잠깐만요. 가져올게요.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CCTV를 봤습니다. 남자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차 안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뭔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첫 번째 남자가 다시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CCTV에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신분증 가져왔습니다. 남자가 뭔가를 들어 보였습니다. 카드 같은 것. 너무 빨리 보여줘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아, 네. 남자가 다시 들어 보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오래.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글씨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이 흐릿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빨리 점검하고 갈게요. 저 오늘 좀 바빠서요. 다음에 해주세요. 어르신, 가스 점검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예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친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안 돼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그냥요. 오늘은 안 돼요. 남자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이 동네 다 돌아야 해요. 시간 없어요. 문 열어요. 반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열어요. 가세요. 안 열어?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3개. 열어요. 점검 받아야 한다니까요. 싫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불러봐요. 가스 점검하러 온 사람한테 경찰 불렀다고 하면 누가 이상한 거기에.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가 안 눌렸습니다. 야, 문 열어. 남자가 또 찼습니다. 쾅!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겨우 번호를 눌렀습니다. 1, 1, 9. 여보세요, 경찰이죠? 누가 문을 부수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주소는요. 야, 경찰 불러봤자 소용없어. 오기 전에 끝나. 남자가 또 찼습니다. 문이 흔들렸습니다. 이러다 진짜 부서지겠다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 미영 씨였습니다.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CCTV를 봤습니다. 미영 씨가 계단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야, 뭐야? 누구야? 남자가 미영 씨를 봤습니다. 미영 씨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찍고 있어요. 얼굴 다 찍었어요. 경찰한테 보낼 거예요. 뭐? CCTV도 있어요. 다 녹화되고 있어요. 도망가요. 안 그러면 잡혀요. 남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영 씨가 따라갔습니다. 도망가. 경찰이야.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스프레이가 아직 쥐어져 있었습니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경찰이 왔습니다. 15분 만에 젊은 경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미영 씨도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놓쳤어요. 차 타고 도망갔어요. 차 번호는요? 찍어뒀어요. 어제요. 미영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검은색 차 사진.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남자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렷하게. 이거 보이스피싱 조직 수법입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전화로 먼저 겁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직접 찾아온다고. 가스 점검, 수도 점검, 택배 사칭,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린다고. 요즘 이런 경우 많습니다. 문 열어주면 안에서 협박하거나 돈 있는 곳 알아내거나 심하면 폭행도 합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문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CCTV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거 없었으면 증거도 없었을 겁니다. 경찰이 미영 씨를 봤습니다. 이분이 신고하신 거예요? 네. 저요. 차 번호도 미리 찍어두셨고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수사가 빨리 될 겁니다. 경찰이 가고 나서 미영 씨와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미영 씨를 봤습니다. 미영 씨 얼굴에 아직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영 씨, 왜 그랬어? 네? 왜 이렇게까지 해줬어? 남도 아니고. 미영 씨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차가 있던 자리,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에요. 저희 어머니가 당하셨어요. 뭐? 보이스피싱이요? 검찰이라고 했대요.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돈 옮겨야 한다고. 미영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요. 7천만 원. 다 보내셨어요. 세상에.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창피하셨나 봐요. 혼자 끙끙 앓으시다가 미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스트레스가 심하셨대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그때 너무 미웠어요. 왜 진작 말 안 하셨냐고. 왜 혼자 당하셨냐고.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어요. 미영 씨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만나면서요. 자꾸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혼자 사시잖아요. 자식들 멀리 있고. 똑같았어요. 미영 씨. 저는 저희 어머니 못 지켰어요. 옆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이상한 거 눈치챘어야 했는데 못 챘어요. 미영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똑같은 일 당하시면 안 되니까. 저처럼 후회하면 안 되니까. 저는 미영 씨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미영 씨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 후로 2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미영 씨는 매일 아침 8시에 왔습니다. 예전처럼.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도, 미영 씨도.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금융감독원이라고 했습니다. 김복순 씨, 본인 계좌가 해킹됐습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해요. 저는 바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영 씨, 또 왔어. 이번엔 금융감독원이래. 어머니, 잘하셨어요. 절대 안 속으셨죠? 당연하지. 이제 나도 안다고. 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준서 데리고요. 준서, 제 아들이요. 9살이에요. 어머니한테 인사시키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미영 씨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준서, 수줍은 얼굴의 남자아이. 준서야, 인사해.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이거요. 제가 그렸어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1명, 아줌마 1명, 남자아이 1명. 셋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준서야. 그날 저녁,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차린 밥,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미영 씨가 가져온 갈치조림, 준서가 밥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더 먹어. 많이 해놨어. 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일주일 뒤, 현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현우야. 엄마, 지영이한테 들었어. 무슨 일 있었다며? 지영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애가 현우한테 말했나 봅니다. 응, 있었어. 근데 괜찮아. 다 지나갔어. 엄마, 왜 나한테 안 말했어? 바쁘잖아.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현우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자주 연락 못해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괜찮아. 바쁜 거 아는데 뭘. 아니야. 미안해. 진짜로. 현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현우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갈게. 휴가 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진짜? 응. 애들도 데리고 손주들 보고 싶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래. 와, 기다릴게. 그리고 또 일주일 뒤,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 씨가 오기로 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영이었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있어? 연락도 없이. 그냥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지영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공항 냄새가 났습니다. 긴 비행 냄새. 엄마, 미안해. 지영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됐어. 됐어. 들어와. 그날 밤, 지영이와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몇 년 만인지. 엄마, 나 그만둘까봐. 뭘? 병원. 응급실. 왜? 힘들어서? 응.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엄마 생각나서. 지영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혼자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싶어. 아빠 돌아가실 때도 못 갔고, 이번에 일 있을 때도 몰랐고. 지영아, 그건 내 잘못 아니야. 알아. 근데 자꾸 생각나. 내가 뭐 하는 건가? 저는 지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내 삶 살아. 엄마 때문에 포기하지 마. 근데 엄마는 괜찮아. 진짜로. 이제 혼자 아니야. 혼자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저는 미영 씨 얘기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있었던 일, 그 사건, 그리고 지금 미영 씨가 매일 와. 준서도 오고. 가족 같아. 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 다음 날 미영 씨가 왔습니다. 준서도 함께. 지영이가 미영 씨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지켜줘서.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받았어요. 준서가 지영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이모예요? 지영이가 웃었습니다. 응, 이모야. 이모도 우리 가족이에요. 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지영이를 봤습니다. 응, 우리 다 가족이야. 준서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넷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이 시끄러웠습니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제 집이 이렇게 시끄러운 게 얼마만인지. 남편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현우가 왔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미영 씨가 운전해줬습니다. 지영이도 아직 한국에 있었습니다.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현우가 게이트에서 나왔습니다.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한국말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한국말. 저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안 울어. 기뻐서 그래.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오래, 한참을, 엄마, 미안해. 늦어서. 됐어. 왔으니까 됐어. 그날 저녁, 제 작은 아파트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현우 가족 넷, 지영이, 미영씨와 준서, 저까지 8명. 테이블이 모자라서 바닥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모자라서 미영씨가 더 만들었습니다. 떠들고 웃고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준서와 놀았습니다. 말이 안 통했습니다. 그래도 놀았습니다. 애들은 그런 겁니다. 말 안 통해도 통합니다. 현우가 미영씨한테 절을 했습니다. 큰 절을. 고맙습니다. 어머니 지켜주셔서. 미영씨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못한 걸 해주셨어요. 지영이도 절을 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미영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다 울었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왜 다 울어요? 기뻐서 그래. 기쁘면 왜 울어요? 커보면 알아.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갔습니다. 현우 가족은 호텔로, 지영이도 호텔로, 미영씨와 준서도 집으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많았습니다. 8명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거실 벽을 봤습니다.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서가 그린 그림. 우리 가족. 그 옆에 새 사진을 걸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 8명이 모여있는 사진.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내 이름은 김복순. 73입니다. 혼자 삽니다. 아니, 혼자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몰랐을 뿐입니다. 가족이 뭘까요? 피가 섞여야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매일 문 앞에 서주는 사람, 위험을 알려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멀리서라도 달려오는 사람, 그게 가족입니다. 저는 그걸 73에 알았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제때 알면 그게 제때인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에 먼저 간 사람. 여보, 나 이제 괜찮아. 걱정 마.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힘이 됩니다.